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이 공개 하루 만에 전세계 TV 프로그램 1위에 오르며 넷플릭스에 대박을 안겨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 253억 원을 투자해 28조 원의 경제이익을 거둬 무려 투자 대비 1160배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넷플릭스의 주식 시가총액도 오징어 게임 공개 하루 전에 2600억 달러에서 3주 뒤 23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3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죠. 전문가들이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제작사가 오징어 게임으로 벌어들인 돈은 고작 2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공개된 넷플릭스 K시리즈 지옥이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미국의 CNN은 한국 드라마는 정말 최고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 넷플릭스 시청률 1위에 오른 지옥은 제2의 오징어 게임이다. 라는 극찬과 함께 지옥에 대한 줄거리를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지옥은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이 혼란을 틈타 부흥한 종교단체 새 진리회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6부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유아인, 김현주, 박정민 등이 주연을 맡았고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담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지옥이 오징어 게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세계 TV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1위까지 8일이 걸린 오징어 게임과는 달리 지옥이 세계 1위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 놀라운 기록인데요. 지옥의 정확한 제작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총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억 원 가량의 제작비는 넷플릭스에게 결코 큰 투자는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12일 공개된 미국 영화 레드 노티스의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300억 원의 투자비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극중 주인공인 미국 할리우드 배우 드웨인 존슨의 출연료만 237억 원입니다. 배우 한 명의 출연료가 국내 콘텐츠 전체 제작비와 비슷한 수준인 셈인데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에 더 많은 돈을 안겨준 것은 한국의 콘텐츠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한국에서 벌고 있는데 망 사용료 못 낸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현재 한국의 SK 브로드밴드는 200mbps 대역폭을 제공하는데 넷플릭스는 평균적으로 3.6mbps 정도 차지한다. 이는 2%의 비중도 채 되지 않는다며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3일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부문 디렉터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한 세계 인터넷 상호 접속 현황과 국내 망 이용료 논쟁 세미나에 참석해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해 반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디렉터는 글로벌 표준은 콘텐츠를 보내는 사업자들이 아닌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망사용료 납부 의무화법과 관련해서 법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 상업적 협상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토마 볼머는 망사용료 강제로 CP들이 서버를 한국 밖에 유치하게 되면 먼 거리에서 콘텐츠가 오게 된다며 이는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비용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비용이 낮아지려면 결국 콘텐츠가 로컬 환경에서 관리돼야 한다. 현재 넷플릭스는 1만 4천여 개의 오프 커넥트를 142개국에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해 보이게 망 사용료를 끝까지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넷플릭스를 제대로 한 방 먹인 것은 바로 최근 한국에 상륙한 디즈니 플러스.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마블과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최강의 콘텐츠를 보유한 디즈니는 한국에서 넷플릭스보다 훨씬 더 저렴한 이용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한국에 망 사용료를 내겠다 라며 넷플릭스와는 완전히 반대 행동으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J 트리니다드 월트 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DTC 사업 총괄은 디즈니가 갖고 있는 철학은 선량한 기업 시민이 되자라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좋은 일원이 되길 기대하며 따라서 다양한 파트너, 콘텐츠 제작사, 통신사, CDN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즈니의 시원한 망사용료 지급 결정 덕분에 이제 넷플릭스는 더 이상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넷플릭스와의 1심 재판에서 승리한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이용의 유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의 콘텐츠 제공자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이용 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장과 달리 국내에서 망사용료 지불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연간 수백억 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최근 국회에서는 콘텐츠 공급 업체의 망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된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사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7월엔 또 다른 의원이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 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넷플릭스가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지자 기습으로 소비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4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은 14,500원에서 17,000원으로 17.2%나 한 번에 인상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더 많은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꾸준히 추가하고 새로운 제품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넷플릭스 요금이 변경될 수 있다며 현지 세금 변경, 인플레이션 등 현지 시장 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요금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망사용료를 내야 하게 된 넷플릭스가 비용을 한국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가 미국과 일본에서는 12%대로 비용을 올렸는데 한국에서만 17.2%나 올렸습니다. 굳이 한국에서만 이용료를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가 의심되는 상황이죠. 한국에서 선량한 기업이자 시민이 되기 위해 디즈니 플러스의 시원한 망사용료 지급 결정, 여기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까지 나서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넷플릭스를 강하게 압박하자 이제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그림이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분명 넷플릭스의 과감한 투자 덕분에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덕분에 많은 수익을 거두어갔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넷플릭스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하루빨리 버티기를 끝내고 한국에 정당한 이용료를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